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듀윌에서 행정법을 강의하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7급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듣기로 워낙 이제 다른 과목들이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행정법은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는 없었는데, 그 15번 문제와 18번 문제, 두 문제가 좀 지나치게 지엽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15번과 18번 문제는 제 생각에 이걸 준비를 제대로 하고 들어온 수험생들이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엽적인 문제를 내는 게 과연 이 시험의 취지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변별력을 두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지만, 변별력을 두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이 되었을 때 좀 이제 필요한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좀 이렇게 지나치게 지엽적인 어떤 강론 조문을 묻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출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20문제 중에서 이제 강론 문제는 6문제, 그 다음에 우리 그 토지보상법도 강론 문제로 본다면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서 강론 출제 비중은 굉장히 높았죠. 강론 출제 비중은 굉장히 높았고, 그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번, 18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었던, 말하자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찍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지문 외에는 좀 전반적으로 지문들이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틀리셨으면은 충분히 잘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을 묻고 있고요.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1번에서 의료법에서 정신병원은 허가제로, 정신과 의원은 신고제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건 좀 더 이제 사이즈가 크고 좀 더 다양한 진료를 제공을 하게 되는 정신병원은 아무래도 좀 허가를 받아야지만 하는 거고, 그보다 조금 경미한 것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자기구속의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준칙의 존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되풀이 시행되어야지만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틀렸네요. 신뢰보원칙을 물어보는데, 신뢰보원칙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공적 견해 표명을 귀책 사유 없이 신뢰해야 되는데, 여기서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가 일을 맡긴 건축사가 잘못한 경우까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있게 될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되는 공익적인 필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입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 문제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고요. 행정규칙에 대해서 일단 1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번 봤었던 건데, 우리가 제재적인 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이지만 그 이외의 시행규칙들은 원칙적으로 법규 명령성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처럼 버스 면허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버스 면허의 발급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제재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하자면 좋은 기준이잖아. 이런 경우에 버스 면허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그 버스 면허 발급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은 법규 명령입니다. 형식도 시행규칙이고 내용도 법규 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2번입니다.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규칙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행정규칙은 법질서상 무효인 거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징계할 수는 없을 겁니다. 3번입니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는 거 가능은 하겠지만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경미한 사항만 위임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4번이 틀렸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면 구속력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1번을 보시면은요, 이사 취임 좋은 거죠? 수익적인 겁니다. 그쵸? 이사 취임 승인을 했는데, 이 이사 취임 승인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취소하는 거예요. 수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 없애면 수익적 처분만 남는 거니까 수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익적 처분이 취소가 되면은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선임이 되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된 건 없어지는 거고 이사 취임 승인이 당연히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임 결정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의 선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어떤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자, 3번은 1번의 아예 반대죠. 3번은 조세 부과 처분. 침입적 처분을 했다가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취소하게 되면은 이 침입적 처분이 되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침입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국민한테 불리하니까 무조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고요. 4번의 취소는 원래 소급효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행정계약을 묻고 있고요. 기억번입니다. 우리 공법상 계약은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즉 법률의 근거는 없어도 되지만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죠. 따라서 기억번,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옳고요. 니은번은 틀렸죠, 여러분. 우리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의 협약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공법상 계약이었죠. 따라서 이것과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디귿번 틀렸고. 1번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공공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공공계약은 다 사법상 계약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기억번과 리을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행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자, 우리 많이 배웠었던 거죠. 양도인에게 제재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을 근거로 양수인에게 침입적 처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많이 봤었던 행정제재 사유에 쓴 게 문제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입니다. 공무원 임용에 대한 면접은 당연히 재량행위일 거고, 3번에 가축 분뇨 처리 방법 변경 허가. 그러니까 이 가축 분뇨 처리 방법을 이 처리를 공동적으로 하는 시설로 가지고 와서 처리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 개인적으로 좀 처리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함부로 방류해버리면 어떡해? 함부로 묻어버리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가축 분뇨 처리 방법을, 그러니까 가축똥이죠, 똥.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을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은 뭡니까?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의 불행사도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행정 절차이고요. 자, 1번에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일단 당사자한테 불이익한 거긴 하지만 이 환수 결정은 행정청이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법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준다고 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외우는 판례죠. 퇴직연금 환수 결정에 앞서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번은요. 행정청은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고지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에게 잘못 알리거나 오고지, 잘못 고지, 알려주지 않은 경우, 불고지의 경우에도 고지를 잘못했거나 고지를 안 해줬다고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죠. 절차자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히 청구기간을 잘못 알리면은 잘못 알린 긴 기간으로 청구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으면은
90일은 적용이 없고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효과만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죠.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고요. 3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처분의 처리 기간을 정하도록 행정절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따라서 기간이 지나서 처분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4번입니다. 청문은 강행 규정입니다. 3번과 달리 4번의 청문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청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한다?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되는 거고 청문을 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어때요? 첫 번째 페이지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정보공개법입니다. 우리 정보공개법에서 7번의 1번 지문 보시면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건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거. 근데 1번에서는 첫 줄, 두 줄 이미 결정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버렸으니 더 이상 의사결정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그럴 때는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청구인은 이 정보를 교부해달라고 넘겨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봐달라고 열람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 전자문서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자문서로 달라고 하면은 행정청이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으면 전자문서로 줘야 되는데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자문서로 편집이 가능한 것이라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공개를 해야 되고요. 3번 우리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에서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라고 하면 위임 명령, 법규 명령을 근거로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 정보공개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은 아닌 이의신청이고 완전 임의 절차. 행정심판도 임의적 전치, 행정소송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곧장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거쳐서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뭐 내지는 이의신청하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4번은 셋째 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예요. 자, 8번입니다. 8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숫자가 나와서 조금 어려웠을까요? 그래도 1번, 2번, 3번이 워낙 간단했었고요. 4번도 여러분들 많이 봤었던 지문이었을 겁니다. 1번은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과태료 대상 행위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면제해줘야 되겠죠. 우리 언제나 유리하게 바뀌면 유리하게 바뀐 법을 적용하니까. 2번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런 행위를 할 능력이 없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면 과태료를 깎아주고 그렇죠. 의사 능력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면은 과태료를 깎아주고 3번 우리 과태료에는 소멸시효와 채적기간이 있죠.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5년 안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그게 3번이죠. 종료되면은 5년 안에 부과해야 되고 부과하거나 과태료 재판 확정되었으면 그때부터 5년 안에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고 많이 기출되었던 사안이고요. 4번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불복할 수가 있고 관할 법원에 그리고 취소 소송도 아니에요. 취소 소송도 아닙니다. 이게 20조 1항에 나와 있죠. 이의제기하는 겁니다. 이의제기. 4번이 틀렸습니다. 9번입니다. 강제집행을 묻고 있습니다. 기억번 이행강제금은 그 자체로 목적 달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간접적으로 돈을 때림으로써 걔가 어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고요. 이음번 이행강제금 몇 번 때리고 더 이상 못 때린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강제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고 3번 명도 의무, 인도 의무, 퇴거 의무 이런 것들은 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 대집행 대상이 안 되고
우리 1번 부작위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안 되지만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다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10번에 1번은 선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고 처분이 위법하대요. 근데 이미 대집행이 완료되었다면은 더 이상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겠죠.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하지만 그 위법성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죠. 취소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선결 문제로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죠.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에 당연 무효가 선결 문제가 되면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공정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선결 문제면 무효를 전제로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꼭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 판결 없으면은 선결 문제로 판단할 수 없지만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판결 없더라도 당연히 무효 확인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틀렸고 2번이랑 3번이랑 결국 연결되는 거죠. 결국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 처분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거니까 부당이득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4번도 1번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문제는 좀 서로 간섭을 하고 있는데 4번에서는 무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령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적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명령이 무효라는 건 위법하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죠.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1번은 강론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론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이 있으면 수용 재결 받고 나서 90일 안에 행정소송 제기하거나 아니면 30일 안에 이의신청 제기해서 이의신청 결과 받고 나면은 6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집행 부정지의 원칙은 어디에나 적용되니까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고 집행 정지하고 싶으면 별도의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죠. 행정청이 이만큼 땅을 수용하는데 제 땅이 요만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남은 땅 수용해가라 라고 하는 게 잔여지 매수 청구인데 사업 인정 이후에는 이 잔여지 수용 청구 누구한테 해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청구를 하여야 하는 거죠. 3번입니다. 그럼 잔여지 수용 청구는 결국 뭘 달라는 겁니까? 돈 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잔여지 수용 청구가 거절당하면은 무슨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3번이고요. 틀렸고요. 4번입니다. 그리고 보상 항목들 중에서 일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재결 전부를 다툴 필요 없이 보상 항목 일부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강론이네요. 1번. 수임행정청이 지 이름으로 처분을 했으면 피고 적격은 수임행정청이 되는 거고요. 2번.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변동이 발생하는 거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내부 위임은 권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3번입니다. 학교 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권은 자치사무죠. 자치사무는 뭘로 정해야 됩니까?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되는 거니까 조례로 만드는 거죠. 기관임사무는 지자체장이 만드는 거니까 규칙으로 정하지만 자치사무는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자치사무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위임하게 되면은 해당 규칙은 무효가 되고요. 4번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해서 이를 맡겼으면은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죠.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행정심판법이고요. 기억번은 행정심판은 단심이죠. 단심. 한 번만 딱 제기할 수 있어요. 기억번 옳고. 니은번은 밑에서 셋째 줄 임시처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충적인 수단입니다.
임시처분의 보충성. 따라서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은 임시처분할 수가 없고요. 1번 틀렸고. 디귿번은 간접강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간접강제에 관한 내용이고, 리을번은 행정심판법 50조에 있는데 전자심판 청구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전부 다 종이로 막 소송을 제기하고 막 심판을 청구하고 했지만 오늘날은 다 이걸 전자화해가지고 좀 간이하게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기억 디귿리을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 15, 16, 17, 18 다 강론이네요. 그쵸? 14번부터 18번까지도 다 강론인데, 자, 14번.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단체임 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임 사무도 감사 청구 대상이 되고요. 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21조 1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적법하게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어 그럼 다음 스텝은 뭡니까? 다음 스텝은 주민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감사 청구를 감사기관이 부적법 오인해서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각하 결정을 다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음 스텝으로서 주민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감사 청구를 거쳤으면 주민소송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주민소송의 대상이 언제나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4번입니다. 사랑의 교회 사건이죠. 도로 점용 허가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15번.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글쎄요, 물어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어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1번에 보시면은 국가수사본부라고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국가수사본부가 우리가 이제 경찰 개혁을 하면서 이제 경찰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로 분리를 해요. 수사경찰과 치안경찰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주민과 국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고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수사 지휘를 다 검찰로부터 받았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검찰로부터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수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서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은 굉장히 이제 높은 위치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국수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은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16조 5항. 4번 질문도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하여는 이 수사경찰은 이제 전부 다 국가수사본부가 관할하겠다라는 거죠.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28조 3항.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냐고 묻는 거긴 했었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지문이었다. 2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8조 2항.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에 주찬 사람 중에서 행감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명한다. 28조 2항. 4번이 틀렸고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려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도 강론인데요. 16번은 사실 정답이 쉬웠어요. 정답이 2번으로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헌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헌법을 하실 거니까. 대부분이 아니고 헌법을 하시니까. 우리 2번에 있는 의료, 급여, 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한 거죠.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헌법을 통해서는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회적 기본권의 특징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1번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급여 수가 기준 및 일반 기준, 의료급여 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현장을 잘 아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게 타당하겠죠.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이니까. 3번입니다.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매년 공포해야 되고 4번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최소한의 삶을 돕기 위해서 주는 건데 막 다른 사람이 뺏어가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17번 문제. 자, 1번, 3번이 연결되는 건데, 자, 이렇게 좀 이번 지방식 문제는 지문 간의 간섭이 좀 있어요. 아까 10번 문제, 선결 문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자, 17번에 1번, 3번입니다. 3번부터 볼까요? 곡물의 공용 폐지는 그러니까 공용 폐지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공용 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3번에 다시 1번 질문 보시면은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출제를 잘못한 겁니다. 1번, 3번은 사실상 연결되는 지문이잖아. 간섭하는 지문이잖아.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죠. 2번, 어쨌든 그 손실을 입으면은 보상 규정이 없으면 유추 적용해서라도 보상 받아야 된다는 거고. 4번, 우리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이 안 되지만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이 되죠. 하지만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고 평온하게 그 땅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20년 내내 그 재산이 일반 재산이어야 되고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행정재산으로 바뀌게 되면은 시효 취득은 다시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내내 계속해서 일반 재산이어야지만 시효 취득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8번 문제, 국가재정법 문제인데, 이것도 어려웠어요. 일단 1번은 우리 뭐 헌법에서도 배우고, 우리 이미 국가직에서도 기출 한번 예전에 든 적이 있고 하니까, 정부는 매년 해당 회계연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옳고요. 2번, 기재부 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자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해야 된다고 10조 1항에 나와 있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 결산서 작성해야 되고, 여기서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등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실질신조의 2.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 주체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중에서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가 아니라 76조 하망인데 4번이 틀렸는데 이건 너무 좀 지엽적이지 않나, 이것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19번입니다. 자, 폐기물 처리. 자, 19번.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 이것도 우리 여러 번 했죠. 일단 얘는 사전 결정이고 처분이고 재량행입니다. 그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했다라는 건 폐기물 처리에 허가를 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공적 개념 표명이죠. 폐기물 처리 허가에 대한 공적 개념 표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신청권은 있어요.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은 폐기물 처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 신청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거부 처분성은 인정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했다고 해서 국토 이용 계획을 바꿔주겠다고 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죠.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19번에서는 1번, 2번, 4번은 옳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2번에서도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와 국토계획 이용 계획 변경은 서로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려할 요소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자, 3번이 틀렸고.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은 어떻게 불복합니까? 안 내고 버티면 되는 거죠. 통고 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 공무원에 의해서 발해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 내고 버티면은 그 이후에 그 고발이나 직결 심판을 통해서 정식 재판 절차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옳고요. 2번입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는 원칙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적어도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받아주지 않죠. 3번입니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 책임은 공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물은 공공용물과 공용물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 영조물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된 바가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기간 경과 이후에는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죠. 이미 기간이 끝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행정법 2번 23년 지방직 문제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쨌든 15번, 18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기출되었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어서 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16번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조문 문제나 판례 문제를 섞은 강론 문제긴 했지만 16번의 2번의 정답이 워낙 간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도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나름대로 이제 이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쉬운 성적을 얻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남은 또 여러분들의 그 뒷 삶을 좀 어떻게 보내게 되실 건지를 좀 잘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특히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나중에 고민하세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그 15번과 18번이 아닌 경우인데도 여러분들이 틀린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왜 틀렸는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해설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아무튼 여러분들 다들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